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푸른 늑대 세력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작품 내에서 푸른 늑대들은 흔히 거친 놈들이라고 불리우죠. 각 개체의 전투력은 크지 않지만 늑대 특유의 조직력과 쪽수가 결합되는 순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나름 거대 세력이었던 흰 눈썹의 수인병 군단조차 단숨에 도륙나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놈들이 바로 푸른 늑대죠. 2부 들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푸른 늑대들 중에서도 간부급 개체들은 한층 강력한 전투력과 특수 능력을 가졌는데요. 사실 푸른 늑대 하면 팬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캐릭터가 있죠. 바로 폭풍 같은 공격력과 사기적인 전투 술법을 보여줬던 베르텐게입니다. 오늘은 베르텐게의 모든 것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1. 베르텐게의 뜻과 푸른 늑대 안에서의 위치. 베르텐게는 몽골어로 상처라는 뜻입니다. 베르텐게를 자세히 보면 코에 큰 상처가 있는데 누군가와의 전투 혹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얻은 상처로 보이죠. 뜻으로 보나 어감으로 보나 베르텐게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푸른 늑대 무리에서 베르텐게의 역할은 초원의 경계를 지키는 정찰 대장 정도로 보이는데요. 예전에 추위들이 초원의 경계에서 푸른 늑대들을 해친 적이 있었죠. 그 현장을 정찰한 것도 베르텐게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다른 늑대보다 덩치도 크고 코에 상처가 살짝 보이죠. 기본적으로는 정찰 대장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버르테의 밀명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버르테는 산군이 보호하고 있는 아랑사를 찾고 있었는데 그 행방을 찾는 일을 베르텐게에게 맡겼죠. 비밀 임무를 맡기는 것으로 볼 때 버르테로부터 상당히 신임받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아이의 행방을 찾으러 동족 땅에 왔다가 찾지 못하고 초원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산군의 도움 요청을 듣고는 단숨에 도우러 오기도 했죠. 산군과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로 보이는데 산군은 푸른 늑대 세력 전체를 믿지는 않는 것 같지만 베르텐게만은 꽤 믿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르텐게의 신의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산군은 베르텐게와 아랑사 추적 중 미호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베르텐게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르텐게는 내가 추적할 테니 산군이 떨어지지 않게 잘 유도해라라고 당부를 하죠. 자신도 현재 아랑사를 찾으라는 밀명을 받은 상태고 적들의 냄새를 쫓아가면 손쉽게 아랑사를 가로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베르텐게는 산군과의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 특수 능력 및 전투 스타일. 베르텐게가 매력적인 캐릭터인 이유는 그의 특수 능력과 전투 술법에 있습니다. 먼저 특수 능력을 보죠. 베르텐게는 소위 길을 건너뛰는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먼 거리를 한 번에 이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랑이가 풍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속으로 베르텐게를 호출하죠. 그러자 갑자기 붕팟 하면서 순식간에 먼 거리를 공간 이동하는 경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름달이 뜬 밤에만 사용 가능하다던지 일부 조건은 있을 수 있는데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해서 단숨에 풍을 제압하고 랑이를 구하죠. 산군이 쓰는 무두리의 술법과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투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사실 푸른 늑대들은 이빨은 강하지만 신체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묘사됐었죠. 푸른 늑대 3마리가 고작 항마병인 풍에게 각계격파 당하는 것을 보며 더욱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초반 베르텐게의 전투력이 공개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독자들도 베르텐게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할까, 그래봤자 푸른 늑대인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풍과의 싸움에서 드러난 그의 전투 술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술법의 정체는 바로 본체와 분신의 변경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3단 분신술이었죠. 본체와 분신 합쳐서 3마리가 동시에 공격하는데 상대가 본체를 알아채고 공격하려고 하면 그 즉시 본체와 분신을 바꿔버립니다. 이 술법은 가히 사기적인 술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풍은 내가 공격을 좀 당해주더라도 본체를 잡아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만만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풍이 베르텐게의 본체를 잡아서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바로 분신과 바꿔버렸던 것이죠. 본체와 분신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것을 보고는 내가 당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며 그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결국 풍은 몇 탑 겨루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몸이 뜯기고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죠. 이론적으로 베르텐게를 이기려면 3마리의 본체와 분신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광역기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면 아예 베르텐게의 이빨이 안 들어갈 정도로 강한 신체를 갖춰야겠죠. 여튼 독자들은 폭풍처럼 나타나서 전세를 뒤집어 놓은 베르텐게에게 환호했습니다. 요즘 시국에 이런 단어는 그렇지만 호형 내 어떤 캐릭터보다 폭풍간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이기도 했죠. 그러나 랑이를 인질로 잡은 풍의 함정에 걸려들었고 술법 사용 중에 공격을 받아서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힘을 쓰는 모습을 못 보여줬죠. 사실 그 정도로 정신 못 차릴 공격은 아니었는데 호형 세계관에서는 술법 사용 중에 공격을 당하면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베르텐게도 충격이 컸던 것이죠. 이후 홍위부의 치료를 받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회복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3. 자와르와의 관계. 푸른 늑대는 수많은 개체수만큼이나 다수의 중간 간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베르텐게 말고도 한 명의 간부가 더 등장한 상태죠. 그 인물은 바로 자와르입니다. 공식 설정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암컷 늑대로 보이는데 이마 부분에 네임드만 갖고 있을 법한 3개의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전투력 자체는 일반 푸른 늑대 수준으로 보이는데 자와르는 전투병이라기보다는 뛰어난 치유 능력을 지닌 킬러에 가깝습니다. 혀를 갖다 대면 상처가 스르르 아물죠. 또한 정신지배 술법을 무력화시키는 등 각종 술법에 능한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자와르는 수인들에게 푸른 늑대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하죠. 바로 늑대들을 호출해서 흰 눈썹의 수인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베르텐게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르테의 명이 떨어지죠. 버르테는 자와르에게 베르텐게의 일을 이어받아서 흰머리 아이를 찾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버르테의 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 찾긴 하는데 베르텐게의 추적을 중단해야 하는 것에 상당히 찜찜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와르는 흰 눈썹의 성에서 산군을 만나서도 베르텐게의 행방을 먼저 묻습니다. 베르텐게가 부상을 당했지만 살아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둘은 서로를 상당히 신뢰하는 동료 관계이거나 베르텐게가 늑대 기준으로 아주 멋진 수컷인 점을 감안할 때 자와르가 흠모하는 대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어떻게 다시 등장할까? 베르텐게는 푸른 늑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고 부상당한 장소에 홀로 남겨졌죠. 신체적으로 큰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술법 도중 공격당한 충격 때문에 못 움직인 것이라서 금방 회복했을 걸로 보입니다. 회복한 후에는 늑대들이 오고 갔던 흔적을 따라서 흰 눈썹의 성으로 갔을 수도 있고 길을 건너뛰어서 초원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베르텐게가 흰 눈썹의 성으로 갔다면 그곳에서 산군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산군의 시체를 가져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베르텐게를 꼽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베르텐게는 아직 초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혹은 산군의 시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도 동쪽 땅에 남아서 계속 밀명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르텐게를 리뷰해봤습니다. 리뷰하다 보니 일부에서 등장한 푸른 늑대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다뤘네요. 은근히 많은 독자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 세력이 바로 푸른 늑대인데 호형 세계관에서 세력 형성이 명확히 되면 반드시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마전 때 어떤 식으로 참전했는지, 산군과는 왜 미묘하게 껄끄러운 사이가 됐는지 작품을 지켜보면서 알아가고자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